TV 토론 보셨습니까?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TV 토론을 보는 제 마음은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언론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비전보다는 비방이 많더라. 최악의 대선 토론이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짧았고 후보들이 정책 공부할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벌써 두 번째니까 공부해 보셨을 것 같고, 이분은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공부한 티는 좀 나고, 이분도 공부는 좀 하긴 했는데 공부를 좀 덜한 티는 나고 하긴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범죄 우두머리라고 비판하고, 서로가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게 아니었나, 저 느낌에도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라서 투표로 내란을 진압해달라, 괴물 독재를 막아달라, 이 현상을 두고 조선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3번이나 TV 토론을 했는데 우물한 개구리 싸움만 하더라.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이나 중국의 제조업 사건이나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 얘들은 비전 대신에 네거티브 공방만 벌이더라. 우물한 개구리 싸움만 하더라. 왜 우리의 지도자감들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하느냐? 라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나름 전문가들의 관전평을 봤는데, 윤희웅 이분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죠. 이재명 후보가 맞대응을 자제하다 보니까 정책에서도 사이다 답변이 제약되더라. 도대체 정책에서 이 사람의 정책이 뭔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태생적으로 계엄 심판 국면에서 반사이익에 의존하고 있었고 방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 카드가 뭔지를 모르겠더라. 지금 자기 카드를 얘기하다가 헛발질하면 이제 실수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중간만 가면은 내가 된다, 이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수세적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땠느냐.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쉬웠다. 이게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면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발목 잡혀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왔을 때 번번이 이재명 대표 후보는 할 말 없으면은 이제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으로 이제 역공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별것도 아닌 부비트럭인데 걸면 걸 때마다 족족 걸려 넘어가더라고. 차, 그거 하나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어땠느냐. 이준석은 이재명의 대항마, 권영국은 이재명의 변호인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거북섬 이슈처럼 사실은 제가 누구를 뭐 칭찬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지지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TV 토론을 보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제가 정말 TV 앞을 떠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좀 TV 앞에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좀 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TV 앞을 지킬 수 없도록 가장 크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권영국이었죠.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거기에다 불러 앉히는 사람 기준을 한 3개 정도로 정합니다. 3개 정도로 정하는데, 전 솔직히 이게 과연 국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 자리에 권영국이라는 사람이 왜 앉아 있는 건가?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도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성민 민 대표가 권영국은 이재명의 변호인 같은 모습이다 했는데, 제 느낌에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옛날 민노당의 누구였죠? 민노당의 그 안경 쓴 여자분 있잖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이 이제 박근혜 후보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본인 표가 우수수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정확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권영국 후보는 진짜로 그 화면 똑바로 보고 저는 이재명 후보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말하는 듯한 뉘앙스가 저는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자, 질문 2명 이상에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맞죠? 질문인지 뭔지. 이재명 후보 생각에 동의하고요. 예, 이정희. 예, 제가 어쩌다 이정희라는 이름을 까먹었을까? 그게 벌써 몇 년도였나?
하여튼 까먹었습니다. 뭐 잊고 살 이름은 잊으면서 살아야죠. 제가 꽤 가까운 판사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굉장히 한때 촉망받는 판사였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좀 따쳐져 있는 모양이던데 그분한테 아니 판사를 하면 온갖 이제 사건들이 전문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이제 각가지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다 하느냐 그랬더니 물론 이 형은 기본적으로 좋은 대학 나왔고 판사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한 형이긴 한데 이 형이 딱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는 능력이다. 특히 판사는 한 가지 사건, 새로운 사건을 맡았으면 이 사안에 대한 전문 분야는 막 공부했는데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새로운 지식이 안 들어온다. 그 사건 끝나면 그건 싹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건 맡으면은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새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어쨌거나 단일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3자 구도로 승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이준석 후보야 뭐 언제나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해 왔으니까 어차피 3자 구도로 승리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할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초친다고 좀 뭐라 할 것 같아서 뭐 선거 앞둔 시점에 여러